자, 20년도 11월 과학 지문을 하겠습니다. 26번부터 30번까지 해당되는 지문입니다. 자, 얘는 과학기술 지문이고요. 원래 제목이 방사광에 대해서 쓴 방사광, 그리고 과학, 인문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문단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방사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아래에 방사광은 해서 다양한 파장을 가진 빛이다 특징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그 방사광에 관련되어 있는 방사광 가속기에 대해서 전자 입사장치, 저장링, 그리고 빔라인으로 해서 문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있는 지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많다. 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은 가시광선 영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볼 수 없는 세계가 있고요. 가시광선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뒤에서 문제를 하나 해결하게 될 거예요. 자, 파장이 길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파장이 길다. 자, 그래서 단백질 분자 구조와 같은 물질의 내부 구조는 관찰할 수가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길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죠. 때문에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장 구성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앞에는 원인이 나오고요. 원인. 그 다음 때문에 뒷부분에는 결과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과 관계라고 하죠. 파장이 길기 때문에 파장이 긴 원인으로 인하여서 뒷부분의 결과가 나타난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세한 물질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다 짧은 파장의 빛의 영역까지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활용 가능한 빛이 바로 방사광이다 라고 하면서 방사광이란 박스를 쳐놨습니다. 네모로 표시를 했죠. 자, 방사광이란 정의를 내려주고 있네요. 방사광의 개념을 정의해주고 있는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광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이 네모칸 쳐있는 부분에서 나오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방사광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을 와서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다 보면은 전자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요. 전자 기파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얘는 전자고 얘는 전자 기파죠. 자, 해당하는 문제 풀 때 다시 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방사광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에 이르는 다양한 파장을 갖춘 빛으로 실험 목적에 따라서 파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파장 가변성을 지닌다. 자, 실험 목적에 따라서 파장 가변성을 지닙니다. 파장 가변성에 대해서 앞에 부분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방사광은 휘도가 높은 빛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휘도라고 하는 개념이 아랫부분에 보면 휘도란 해서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 사용된 개념을 정의해주고 있는 문장이 다시 한번 또 등장을 합니다. 자, 휘도란 빛의 집중 정도를 나타내는데, 빛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뭐뭐하면 뭐뭐할수록, 또 작으면 작을수록 뭐뭐하면 뭐뭐할수록 높은 휘도값을 갖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휘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휘도가 높아지려면 어떤 조건이 생겨야 되는가? 빛의 세기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빛의 퍼짐이 작을수록 휘도는 높아진다 라고 하는 것을 문장으로 써놨습니다. 자, 예를 들어 예시가 나오고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시를 통해서 휘도가 높아지는 조건을 더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정보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은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방사광은 자연에서는 별이 수명을 다해 폭발할 때 생기기도 하지만 이것을 연구에 활용하는 건 어렵습니다. 언제까지나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자, 이것을 인위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사광은 자연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방사광 가속기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전자 입사 장치, 두 번째 저장링, 세 번째 빔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방사광 가속기는요, 우리 문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28번에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방사광 가속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전자 입사 장치였고요. 두 번째로는 저장링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공자외선 빔라인, X선 빔라인, 그러니까 빔라인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라고 문장이 써 있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그 뒷부분에 있는 설명들도 여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그대로 서술을 해 놓은 건데요. 전자 입사 장치는 다시 한번 전자총과 선형 가속기로 나눠지고, 저장링은 휨 전자석, 그 다음 삽입장치, 고주파 공동장치로 나누어집니다. 얘는 3문단, 얘는 4문단에 나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빔라인에 관련된 것은 5문단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가서 지문 안에서 이 내용들을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이러한 도식이 나왔으면은 먼저 문제를 먼저 읽어본 다음에 지문을 읽을 때 이 부분이 그림으로 표현이 됐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이 도식 안에서 내용을 그대로 파악합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에서 광전 효과를 활용하여 전자총에서 광전 효과라는 게 나올 거고, 방출시킨 전자는 선형 가속기에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되어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겠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3문단에서 해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자는 C를 지나면서 휨 전자석을 지나면서 자석 주위에 자기장의 힘을 받아서 방향이 바뀌면서 회전할 수 있게 되겠군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C에서 방출된 방사광이, 자, C는 휨 전자석이고요. D는 삽입장치에서 방출된 방사광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문장을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에서 삽입장치에서 방사광이 중첩돼서 더 커졌기 때문이겠군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이에요. C와 D를 통과하며 휨 전자석과 삽입장치를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잃게 되는 그런 전자가 고주파 공동장치로부터, 저장링에 관련된 내용이죠. 에너지를 공급받아 궤도를 돌게 되겠군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번, 진공자외선 빔라인은 실험 목적에 맞게 방사광에서 원하는 파장을 분리시켜서 실험을 하는 장치겠구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28번 문제는 지문을 읽으면서 바로 해결을 할 수 있겠죠.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지문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 전자총은 A였고요. 고유한 파장을 가진 금속에 그 파장보다 짧은 파장의 빛을 가하면 전자가 방출되는 광전 효과를 활용했다. 자, 그래서 이때 방출되는 전자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서 높은 에너지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전하를 띤 전자가 양 전하를 해서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선형 가속기에서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된 전자는 이후에 저장링으로 보내진다. 여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 A와 B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E에서 광전 효과를 활용하여 방출시킨 전자 그대로 설명에 써 있습니다. 선형 가속기에서 가깝게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겠군. 자, 그대로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C, 우리 휨 전자석을 보기 위해서 4문단으로 가야 되겠죠? 4문단 봅니다. 저장링은 휨 전자석, 그리고 삽입장치, 그 다음 고주파 공동장치 해서 얘가 C, D, E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구성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N각형 모양으로 설계를 해서 N개의 직선 부분과 N개의 모서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장링의 모서리 부분에는 전자 방향을 조절해주는 휨 전자석을 설치해서 회전할 수 있도록 한다. 저기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바뀌면서 회전할 수 있겠군. 자, 확인했죠? 자, 그 다음 우리 3번과 4번도 CDE니까 계속해서 4문단, 네 번째 문단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자는 휨 전자석을 지나면서 자기장의 힘을 받아서 휘게 되는데 이때 전자의 운동 궤도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방사광이 방출이 된다. 저장링의 직선 부분에는 N 그리고 S를 번갈아 배열하는 삽입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구불구불하게 움직이는데 바뀔 때마다 방사광은
방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방출된 방사강은 중첩되면서 진폭이 커지는 간섭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 중첩되면서 진폭이 커진다고 3번 선지에서 나와 있는 단어들이니까 이쪽에서 답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휨 전자석에서 방출된 방사광보다, 자, 아까 우리 선지에서 해결했던 그 비교와 대조의 성격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비교하는 문장 구조입니다. 자, 방사광보다, 휨 전자석에서 방출된 방사광보다 큰 에너지를 지닌 더 밝은 방사광이 됩니다. 누가? 바로 삽입장치에서 중첩되어 진폭이 커진 방사광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문제를 한번 볼까요? 3번입니다. 휨 전자석에서 방출된 방사광이 삽입장치에서 방출된 방사광보다 밝대요. 이렇게 돼야 돼요. 하지만 우리 앞에서 봤던 거는 이렇게 안 나와 있었어요. 뒤에 있는 삽입장치가 더 크고 밝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 선지는 잘못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4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읽으면 돼요. 자, 휨 전자석과 휨 전자석이 씌었어요. 삽입장치를 통과하면서 D 방사광을 방출한 전자는 에너지를 잃게 되고, 그리고 계속 궤도를 돌게 합니다. 4번이랑 같은 내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F 보러 갈게요. 자, F는 우리 5문단으로 가면 되겠네요. 5번째 문단. 자, 빔라인은 그거 나와 있습니다. 방사광에서 원하는 파장을 분리시켜서 실험에 이용을 한다. 그대로 서술이 되어 있죠. 방사광에서 원하는 파장을 분리시켜서 실험에 이용한다. 맞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은 반대로 서술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지문도 지금 이 문제를 읽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 다루지 않은 거는 X선 현미경이고 있네요. X선 현미경은에서 현미경의 특성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읽어보다 보면은 유리렌즈 이런 단어들 이제 문제를 풀 때 사용하겠습니다. 왜냐? 아래 보면 특수 금속 렌즈가 또 있어요. 두 가지를 아마 헷갈리게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26번은 우리 내용 읽으면서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고요. 그래,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7번에 방사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방사광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가 묻는 문제죠. 자, 방사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읽었던 글의 제목이 방사광 과학 입문이에요. 제재가 되겠죠. 중심 소재입니다. 핵심 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핵심어. 자, 이 핵심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7번은 이 기억이라고 써 있는데 마지막 문단 5번째 문단에 기억이 나와 있죠. 그래서 5문단을 읽으면서 X선 현미경과 또 광학 현미경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역시 유리렌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다음 30번입니다. 문맥상 A와 가까운 의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인지를 확인하면 바로 풀 수 있겠네요. 30번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상 A와 가까운 의미예요. 그러면은 자, A를 가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실험 목적에 따라 파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파장 가변성을 지닌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지닌다 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파장 가변성을 지닌다. 자, 모두 다 지닌다의 뜻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중에서 파장 가변성을 지닌다. 이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이러한 성질, 파장 가변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추다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그는 딸의 사진을 품속에 지니고 다닌다. 지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사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책임을 지닌다. 세 번째, 모습을 지닌다. 네 번째, 추억을 지닌다. 다섯 번째, 보편성을 지닌다.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을 찾아라 라고 하면 당연히 5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파장 가변성과 가장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1번부터 보면 사진을 지닌다. 자, 이것은 몸에 간직하여서 지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거는 일을 맡아서 그 일을
뭐 진행한다, 맡아서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계속해서 지니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본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한다가 되겠고요. 1번과 3번은 유사하게 느껴지겠지만 다른 거. 얘는 사진이라고 하는 물체를 가지고 있는 거고 형상이 있는 거고, 얘는 그 모습, 그 현재도 옛날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자, 4번. 그는 유년 시절의 추억을 지니고 있다. 추억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기억을 간직한다. 계속할 수 있겠죠. 간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됐고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이거는 간직한다의 의미라기보다는 무엇을 갖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번이 가장 유사한 선지로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볼까요? 윗글의 기억과 X선 현미경이에요. 보기에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은 기억과 달리, 그러니까 X선 현미경과 달리 광학 현미경은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장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 구조 관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자, 내부 구조를 관찰한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5번째 문단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면 되겠죠. 내부 구조를 관찰한다. 자, 그대로 단어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번은 맞네요.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여기 자, 기억도, 니은도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면 되겠죠. 자, 니은과 달리 기억은, 광학 현미경과 달리 X선 현미경은 빛이 굴절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실험한다. 빛의 굴절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빛의 굴절. 굴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면 되겠네요. 여기 있습니다. 굴절 있습니다. 굴절. 그래서 X선을 굴절시켜서 실험에 활용한다. 자, 있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역시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유리렌즈를 활용하여, 유리렌즈가 나왔네요. 여기 위에 있는 유리렌즈. 빛을 모아서 물질을 확대하는 장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과 달리 기억이니까요. 기억에서 유리렌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수, 우리 금속렌즈 있었거든요. 유리렌즈만 쓰면 안 되겠죠. 특수 금속렌즈예요. 금속렌즈. 그래서 얘도 역시 고쳐주시면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다음 4번. 자, 니은은 광학 현미경은 X선 현미경에서 사용하는 빛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없는이 아니라 있는 가시광선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문단, 우리 글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시작할 때 읽었던 부분이에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이니까. 자, 얘는 5번째 문단을 계속 읽다가 놓칠 수가 있는 오답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러 갑니다. 기억은, X선 현미경은 광학 현미경에서 사용하는 빛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짧은 파장의 빛인지, 이 X선 현미경이 짧은 파장인지 아닌지 이거를 찾을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짧은 파장의 빛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짧은 파장 영역의 빛까지 활용할 수 있다.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지로 가시면 짧은 파장의 빛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고쳐서 원래 있는 내용이랑 일치시켜야 되는데 얘는 고칠 거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 5번이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몇 번 남았죠? 26번이랑 27번 남았네요. 자, 27번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방사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돼요. 나머지 설명은 다 맞고 얘는 틀린 문장 하나 찾아가지고 걔를 맞게끔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실험 목적에 따라 파장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파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파장을 선택한다. 봅시다. 여기 있네요. 파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파장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죠. 또 역시 실험 목적에 따라 그대로 설명을 써놨습니다. 그죠? 실험 목적에 따라 파장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맞고요. 자, 2번 방사광 가속기에서 연구 목적으로 가속시키는 전자기파이다. 연구 목적으로 방사광 가속기에서 연구 목적을 통해서 3문단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전자 입사 장치는 전자를 방출시킨 뒤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동, 여기 내용 나와 있는 단어를 확인을 하시면은, 자, 여기죠. 전자기파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기파라고 하지 않고,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전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가속시키는 것은 전자예요. 그러니까 2번 고쳐야 됩니다. 일부러 우리 1문단에서 아까 봤듯이 헷갈리게, 여기 보시면은 전자가 있고요. 전자기파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헷갈리게끔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됩니다. 자, 나머지 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번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자연과 인위. 자, 아까 지문 읽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자, 여기 자연과 인위. 그죠? 맞는 정보고요. 자, 그 다음에 휘도 나왔네요. 휘도. 자, 휘도가 높아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자, 휘도가 높아서. 그러면 휘도니까 위로 쭉 올라가서 휘도 나와 있는 부분 찾습니다. 여기 있어요. 휘도가 높아서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그래서 빛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휘도 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운동하는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방출되는 전자기파이다. 전자기파 찾으면 되겠네요. 전자기파 어디에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네요. 방향 바꿀 때 전자기파를 가리킨다. 맞죠? 자, 그래서 문제 해결됐습니다. 27번 정답 2번이고요. 이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자,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죠.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얘도 이제 틀린 거 찾아가지고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확인을 하면 돼요. 1번 실험 목적에 따라 빔라인 종류는 달라질 수가 있다. 이거는 아래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겠네요. 빔라인 종류 두 가지잖아요. 5문단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쵸? 맞고요. 두 번째, 휨 전자석의 개수는 저장링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진다. 휨 전자석을 한번 보러 가봅니다. 자, 개수가 나왔으니까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있네요. 색깔을 바꿔가지고 여기 N각형 모양이면 N개의 직선 그리고 N개의 모서리 부분 그래서 저장링의 모서리로 해서 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장링 모양에 따라서 전자석 개수가 바뀐다. 이거고요. 다음 3번입니다. 얘를 적어주자면 4문단에서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3번 빛의 집중 정도는 세기와 퍼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거 우리 따로 적어놨던 거 그 부분이네요. 두 번째 문단이네요. 세기와 퍼짐에 따라서 집중 정도, 휘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자, 그래서 여기 내용 나와 있는 부분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선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확인했고요. 휘도를 집중 정도라고 말을 바꿔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전자는 양전하를 띤 양극적으로 움직이려는 정기적인 힘이 있다. 그러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 음전할 띤 전자가 양전할 띤 양극적으로 움직이려는 여기 있네요. 정기적인 힘의 원리를 활용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 정기적인 힘 맞죠? 그 다음에 5번 금속의 고유한 파장보다 긴 파장에 이런 거 길다 짧다 이런 내용들은 표시를 해놓고 금속에 쏘면 전자 방출시킬 수 있다. 자, 이거 봅시다. 여기 있네요. 짧은 파장이네요. 그렇죠? 전자는 맞고요. 전자라고 하는 거를 전자기파라고 썼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을 올바른 문장으로 고치려고 하면 긴이 아니라 짧은 이렇게 고치면 되겠네요. 정답은 5번 됩니다. 자, 이렇게 26번부터 우리 30번까지 5개 문제 풀어봤고요.
문제 풀 때 차례차례 풀지 말고 지문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해결하시면서 읽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례 풀